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 자, 오늘도 로켓을 나왔습니다. 벚꽃이 지기 전에 나오려고요.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시간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벚꽃이 불과 1, 2주일이면 뭐 피었다가 져버리잖아요. 필 때는 한순간에 정말 화사하게 폈다가 비 한 번 오면은 완전 순식간에 우수뚝 떨어지니까요. 벚꽃, 바로 이런 벚꽃의 특성 때문에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 오늘 읽은 척 책방은 벚꽃이 아주 화창한 연세대 교정에서 안톤 체호프의 벚꽃동산으로 시작합니다. 벚꽃동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몰락한 귀족의 이야기이면서 또 반대로 성공한 농노의 이야기입니다. 몰락해가는 귀족 집안의 안주인 라네프스카야는 낭비벽도 심하고요. 사업적인 머리도 없어요. 근데 자신의 영지인 벚꽃동산에 대한 애정은 굉장히 깊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잘 나가는 사업가 로빠이는요, 이 벚꽃동산의 벚꽃을 다 베어버리고 여기에 그 별장지를 만들어서 그걸 팔자고 제안을 해요. 안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고요. 하지만 이 귀족 집안의 안주인은 이런 제안을 애써 무시하면서 그저 어떻게든 일이 잘 해결되기만을 기도를 하는데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벚꽃동산은요,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경매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로빠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는요, 이 로빠인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사실은 이 귀족 집안의 농노 출신이에요. 결국 줄거리 자체가 귀족이 자기 집안의 농노 출신에게 영지를 뭐 빼앗기는 건 아니지만 결국 팔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자, 오늘의 읽은 척 포인트 3가지 중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안톤 체호프는요, 이 희곡을 보고 희극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 비극인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벚꽃동산은 주인공이 몰락한 귀족 집안의 안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이 몰락한 이야기라 비극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 희곡 자체가 주인공은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영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거지에게 줄 잔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 말을 줄 정도로 이 여자는 개념도 없고요. 낭비벽도 굉장히 심한 여자예요. 알고 보면 작가인 안톤 체호프가 농노의 아들입니다.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을 땄고요. 근데 주로 돈은 소설로 벌죠. 그 능력이 정말 최고였던 것 같고요. 자유주의적 성향도 있고요. 그리고 민중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어서 사실은 민중을 위한 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톤 체호프가 아마 심정적으로 이 벚꽃동산에서 동조한 인물은 바로 농노 출신의 아들이죠. 로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빠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성공한 이야기거든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농노였는데 그 집안의 영지를 자기가 산 거니까. 그래서 아마 희극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귀족 집안의 안주인이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약간 개념 없는 여자로 묘사한 것은 독자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동질감을 느껴서 동정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벽을 쳐놓은 것도 같아요. 두 번째 읽은 척 포인트입니다. 벚꽃동산을 보고 떠오르는 사자성어, 바로 화양연화입니다. 말뜻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왕가희 감독의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요. 방탄소년단의 앨범이면서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화양연화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란 뜻인데요. 벚꽃동산은 그 귀족 집안의 화양연화 시절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시절에 사로잡혀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그 시절만 반복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벚꽃인 것 같아요. 벚꽃 참 예쁘게 피었잖아요. 하지만 순간 더할 나위 없이 저렇게 화사하게 피지만 정말 금세 져버리는 꽃이잖아요. 이것을 못 잊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계속 있으면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벚꽃동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화양연화는요, 어제가 아니라 내일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읽은 척 포인트 3번째입니다. 러시아 책의 가장 큰 단점은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기들도 너무 어려운지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래서 더 헷갈려요. 이름은 길고 애칭은 많고. 러시아 소설에서 그 사람 이름만 빼도 책 두께가 반으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거든요. 이렇게 러시아 이름이 길어진 이유는 부칭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름, 성이 존재하고 부칭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이게 그 아버지의 이름 같은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작가 톨스토이 같은 경우는 정확한 이름이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예요. 근데 이때 가운데 니콜라예비치가 부칭인데요. 그 보통 남자는 아버지의 이름에 비치나 이치를 붙여서 하고요. 여자는 분하나 나를 붙여가지고 그 부칭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아버지의 이름이 니콜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콜라예비치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은 푸틴은요. 풀네임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부칭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름도 블라디미르라는 걸 알 수 있죠. 한국식으로 말하면요. 푸틴 집안의 블라디미르의 아들 블라디미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도 이게 어려워서 애칭을 붙이는 거예요. 애칭이라는 게 근데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부르고 싶은 대로 또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애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잃은 애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원래 이름은 길고 애칭은 많고 그러니까 옆에 인물 정리표나 이런 것들을 끼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러시아 책 읽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벚꽃 가득한 연세대 교정에서 안톤 체홉의 소설 벚꽃동산을 전해드렸어요. 이 벚꽃동산이라는 게 몰락한 귀족의 이야기듯이요. 이 벚꽃이 상징하는 게 한순간 화사하게 폈다가 또 져버리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또 과거에만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사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약간 교훈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읽은 첫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안이었고요. 오늘은 벚꽃동산으로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